실제 요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아가기와 들어오기, 방향전환, 캡사이즈 실습, 마크 라운딩 등의 다양한 기술을 해상에서 적용해보고 안전한 세일링을 하는 것이 수업의 주요한 목표임. 네, 5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주차까지 수업을 다 진행했고요. 1, 2, 3주차는 이론 수업을 했고 4주차와 5주차는 해상에서 관련된 그런 실기 수업을 했는데 4주차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범장과 해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보면 풍상과 풍화를 범주할 때의 방향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태킹과 자이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태킹과 자이빙을 배운 것을 해상에 나가서 직접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가 이제 육상에서 해상을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사도된 이 도로를 우리 슬립웨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립웨이를 통해서 내려가다 보면 가장 크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안전사고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상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육상에서 이런 찰과상들이 해상에서 보면 찰과상이 피부가 물에 불어서 더 큰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이라는 그런 병균들이 또 우리 몸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여러분들 실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경사진 이 도로 단면에 슬웨이에 스키퍼와 크루가 배를 끌고 내려가서 해상의 수면까지 내려가는 하나의 일련의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자, 이제 육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바다에 그 해수면 위에 해상에 이제 배를 띄웠습니다. 띄우면 먼저 스키퍼와 크루가 있는데 크루는 트레일러를 잡습니다. 스키퍼는 바울을 잡고 크루는 트레일러를 빼서 슬베이 위에 올려주시고, 자, 해상에 나왔었을 때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배를 잡았었을 때 스키퍼는 배의 앞부분을 반드시 잡아주셔야만 이 세일에 바람이 받아도 배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키퍼가 배의 뒷부분 스턴을 잡게 되게 되면 세일의 풍압에 의해서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상에 나오셨을 때는 반드시 마스트라든지 선수 부분을 스키퍼가 컨트롤해 줘야만 이 배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상에 보면 풍상이 풍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상에 있었을 때는 모든 스키퍼나 크루는 풍상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배 돌려. 선수 부분을 이제 바다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스키퍼 배를 잡고, 자, 크루 왼발 올려서 배를 타고. 좋습니다. 자, 스키퍼 맨시트와 익스텐션을 잡고, 자, 배를 좀 더 앞으로 더 밀고 나가면서, 자, 해상에 지금부터 이제 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퍼는 배를 밀면서 배에 올라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루는 우선적으로 배가보드를 꽂아주세요. 자, 스키퍼는 러더 블레이드를 90도로 내려서 나중에 익스텐션을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익스텐션 시트를 이렇게 클리트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크루와 스키퍼 역할이 이제 두 가지 이제 임무가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으면 해상에 나가서는 크루는 배 롤링 부분에 힐을 잡아주셔야 돼요. 무게중심의 어떤 역할을 잡아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스키퍼는 세일의 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전환과 세일 트림, 보트 트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상에 나가서 롤링과 태킹에 대한 것 연습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에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배가 뒤집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복원하는 연습, 뒤집어지는 것을 캡사이즈라고 하죠. 캡사이즈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혹자들은 모자 둘레가 캡사이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캡사이즈 몇 센치냐라고 하는데, 캡사이즈는 배가 전복이 되는 상태, 배가 뒤집어지는 상태를 캡사이즈라고 한다. 그래서 배가 뒤집어졌을 때 크루와 스키퍼가 역할을 해서 배를
복원시켜서 다시 타고 범주하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들을 해상에 나가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는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해상에서 실제 시뮬레이션, 4주차에 했던 시뮬레이션을 해상에서 직접 이용을 해보면서 물 위에서 방향 전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과연 노고전이 어떤 건지, 크로스홀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러닝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태킹 동작, 올라가면서 방향 전환하는 태킹이 어떤 건지, 내려오면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하는 자이빙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우리 보조 학생들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요. 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에서 팔자 돌기가 있습니다. 마크가 부표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바람을 가로질러 가는 연습을 하는데, 부표 돌기, 그래서 태킹 동작을 해서 태킹 연습하기 위한 팔자 돌기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 생각보다는 바람이 적어서 지금 배가 빨리 나가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 배 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태킹 동작을 학생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가는 세일을 한번 집중해 주시면요, 크루와 스키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배를 조종하는 사람을 스키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힐을 잡아주는, 스키퍼의 어떤 선체의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학생이 이제 크루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태킹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태킹 동작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방향 전환하는 것을 태킹이라고 하죠. 지금 바람이 미풍이기 때문에 크루, 스키퍼를 도와주는 학생이 지금 힐을 과다하게 체중을 실어주고 있죠. 자,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일은 통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일에 양력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전진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키퍼와 크루는 크로스 홀드로 올라갈 때 세일에 바람을 담을 수 있도록 이게 좌우 밸런스를 잘 잡아 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홀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크루는 스타보드 쪽에 롤링 밸런스를 지금 잡아주고 있고요. 스키퍼는 앞뒤의 어떤 밸런스, 소위에서 이제 피칭 밸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크루하고 스키퍼가 이렇게 밸런스를 지금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타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스키퍼의 모양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자, 무릎하고 허리하고 발하고 각도를 보시게 되면 기역자 폴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형태로 해서 상체가 힙을 통해서 데크를 눌러주면서 좌우 밸런스를 지금 잡아주시는 동작을 스키퍼가 하고 있습니다. 자, 미풍이기 때문에 지금 크루가 스타보드 태그로 이제 체중을 이용해서 밸런스를 지금 잡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홀드로 올라갈 때 스키퍼는 반드시 세일을 봐야 되겠죠. 세일에 바람이 들어와서 세일에 캠버가 형성이 되는가를 반드시 보고, 자, 그 다음에 마크 라운드 할 때 스키퍼가 지금 마크를 보고 있습니다. 자, 태킹할 지점을 선택을 하고 태킹을 합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하는 이 동작을 통해서 지금 스키퍼가 태킹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자, 이제 뒷바람을 받아서 내려가죠. 자,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했을 때는 대가보드를 절반 정도 뽑아 올리고, 그 다음에 분뱅을 풀어서 메인 시트를 풀고 해서 뒷바람 풍압의 힘으로 지금 요트를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를 타고 나갈 때는 시합을 할 때는 하면 안 되진 않지만,
좌우 밸런스, 롤링 밸런스를 잡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탈 때는 처음에는 좌우 밸런스, 앞뒤 밸런스, 롤링과 피칭 밸런스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인위적으로 배를 약간 흔들어 주면서 밸런스, 균형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자이빙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이빙 하면 대가보드를 꺾고 메인 시트를 당긴 다음에 로드를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라는 일련의 동작이 이루어지죠. 자, 스키퍼는 항상 세일링을 할 때, 범주를 할 때는 메인 시트와 그 다음에 세일, 그 다음에 배의 방향을 항상 주시를 해야 되겠죠. 자, 태킹을 했습니다. 8번을 아주 간소화시켜서 하나, 둘, 셋, 넷 동작으로 이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속 동작. 자, 태킹을 해서 다시 이제 풍상으로 가기 위해서 테이킹이라고 하는 동작을 해서 반대편 택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자, 풍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90도를 이용해서 태킹이라는 것을 해서 바람을 가로질러서 목표물까지 올라가서 방향을 변경해서 풍하로 내려오는 일련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태킹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방향 변경했었을 때는 크루가 빨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 주셔야만 바구가 빨리 반대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겠습니다. 자, 마크 라운드를 할 때는 마크와 최대한 이 선체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중에 경기할 때는 선체가 마크가 터치되면 페널티, 벌칙이 있기 때문에 마크 터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최대한 마크 가까이 가서 마크를 넘어서면 스키퍼는 마크를 보면서 태킹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태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라고 하는 이런 동작을 거쳐서 다시 이제 런이라고 하는 동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풍화하는 동작. 자, 내려가면서 자이빙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이빙 연습. 예. 이제 레이싱을 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다른 배에 어떤 방해를 주거나 항해를 하면서 내가 권리적이 아닐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내려가서 자이빙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대가보드를 누르고 세일에 바람을 담아서 대가보드 누르고 자이빙! 맨 시트를 당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맨 시트를 당기고 다시 이제 크로스 홀드로 올라와야 되겠죠. 자, 이때 바람이 없을 때는 크루는 반대편에서 웨이트를 주어서 롤 밸런스를 맞추어 줘야 됩니다. 스키퍼는 끊임없이 세일에 바람을 넣기 위한 일련의 동작, 세일 트림을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해상에 바람이 없어서 지금 크루가 롤의 밸런스를 더 주기 위해서 웨이트를 더 실어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스키퍼는 무릎과 발을 가지런히 모으면서 왼손과 오른손은 자기 허벅지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아 주시는 것이 나중에 롤링 밸런스를 잡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세일 트림을 하기 위해서 세일의 바람을 조금 더 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스키퍼가 메인 시트를 당기고 있습니다. 메인 시트를 당기면 홀드를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조금 더 증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일정한 시점까지 가서 스키퍼는 다음 방향에서 어디서 태킹 할 것인지 태킹에 대한 그 장소를 이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아마 태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태킹 하겠습니다. 태킹. 자, 발레 밀고 로드를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이라고 한 일련의 동작을 거쳐서 태킹 동작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상에서 했던 시뮬레이터에서 했던 동일한 동작을 해상에서도 동일한 속도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선체는 마크의 오른쪽으로 해서 돌아서 다시 태킹을 해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스키퍼는 마크를 지난 시점에서 이제 태킹 동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크 라운드를 해서 다시 런을 타고 있습니다. 자, 뒷바람을 받아서 지금 러닝 범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시트를 풀고 붕뱅을 풀고 대가보드를 올린 상태에서 소위에서 이제 풍압의 힘으로 범주를 합니다. 러닝은. 자, 스키퍼는 다음에 어느 방향에서 이제 자이빙을 하고 마크 라운드를 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마 내려갈 겁니다. 자, 자이빙 하겠습니다. 맨시트를 당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다시 이제 크로스 홀드로 올라가기 위한 맨시트를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스키퍼는 항상 이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부표를 중심으로 올라갈 때 프로포 코스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마크가 있을 때 어느 시점에서 태킹을 해야 할 건지를 빨리 판단을 하고 그 목표 지점에 왔을 때 다음 방향으로 방향 전환해서 가는 하나의 풍상 치고 올라갈 때의 어떤 그런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태킹합니다. 다음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크루가 반대쪽으로 넘어오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과 발은 가지런히 모으면서 허벅지 위에 양손이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스키퍼의 어떤 자세의 포즈를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요. 힙을 통해서 허리가 딱 펴 있습니다. 허리가 펴 있어야만 자기 상체의 어떤 몸무게를 이 데크에 눌러서 좌우 밸런스를 어느 정도 균형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앞으로 수그려지게 되면 자신의 체중을 데크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셀 경우에는 롤링 밸런스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크를 지나면 스키퍼가 다시 태킹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크 라운드를 하게 되면 이제 런 동작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테이킹과 자이빙 동작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해상에서 이렇게 배를 탈 때, 세일링을 할 때 어떤 상황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테이킹과 자이빙을 자유자재로 연습하기 위한 지금 일환으로서 해상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 스키퍼가 좌우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롤링 연습을 하고 있죠. 그죠? 좌우. 자, 스키퍼가 지금 맨시트를 잡고 세일 트림을 하고 있죠. 세일의 바람, 풍압을, 양을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자이빙을 할 건지를 생각하고 이제 곧 자이빙 하겠습니다. 대가보드를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크로스 홀드로 올라가기 위한 코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마크 라운드를 했습니다. 자, 스키퍼는 이제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이제 공략을 할 겁니다. 어떤 코스가 이제 가장 빨리 올라갈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 홀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들이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것은 팔자 코스와 그 다음에 소세지 코스를 주로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자, 태킹과 자이빙, 태킹과 자이빙 이런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간이 레이싱을 할 때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배와 부딪히는, 소위서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콘택트라고 하는 건데요. 부딪히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세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태킹 지점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 태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킹 하겠습니다. 태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크 라운드를 했습니다. 마크 라운드를 해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런을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빈 미치 코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서 지금 이 학생들이 테이킹과 자이빙 연습을 했습니다. 이 테이킹과 자이빙 연습은 경기 시에도 쓰여지지만 앞에 있는 고정된 장애물이라든지 다른 배들하고 뒤엉켜서 부딪힐 염려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기술들. 그래서 바람을 올라가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을 테이킹, 내려오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을 자이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두고 테이킹과 자이빙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했던 것을 보여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해상에서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캡사이즈라고 했죠. 그래서 캡사이즈가 되어졌을 때 배를 어떻게 복원해서 다시 배를 타고 가는지에 대한 이 상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풍산과 풍하를 오르내리면서 이제 방향 전환하고 풍산 코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크로스 홀더를 탔고요. 그 다음 아까 빈 미츠를 탔고요. 러닝을 탔고. 그래서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코스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 코스와 그 다음에 풍화 코스, 빈 미치 코스. 그렇게 해서 경기 시합에는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코스를 설정, 부표를 세 군데, 부표를 설정해서 이 세 군데를 이렇게 마크 라운드에서 이렇게 돌 수 있는 이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시합에서는 트라이앵글 코스를 경기 코스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습을 할 때도 마크 부표를 두 개 놓고 처음에는 빈 미치 코스와 그 다음에 풍화 풍상, 그러니까 크로스 홀드와 러닝을 연습을 하게 할 거고요. 나중에 되면 트라이앵글 코스를 설정해서 크로스 홀드, 러닝, 그 다음에 빈 미치 코스를 연습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저희들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빈 미치 코스와 그 다음에 풍산 코스, 풍화 코스를 돌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은 선수들이 타기 때문에 캡사이즈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타다 보면 피치 않게 무조건 캡사이즈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배가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하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빠졌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 캡사이즈 상황들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일링을 하시다가 원하지 않게 배가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때 우리 이 상황을 이제 캡사이즈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캡사이즈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상으로 올라가시고요. 자, 스키퍼와 크루는 풍상으로 올라갑니다. 항상 해상에서는 모든 상황들은 바람을 등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스키퍼는 데크에 올라가서 대가보드를 잡고 자, 발을 짚고 대가보드를 끝까지 지그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올려주시게 되면 세일에 물이 빠지면서 천천히 이제 배가 복원이 되겠습니다. 복원이 되면은 올라가는 시점은 반드시 풍상 쪽에서, 자, 풋벨트를 잡고 스키퍼와 크루는 이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러더 익스텐션을 잡고 메인 시트를 잡고, 크루는 힐을 잡아주고 스키퍼는 메인 시트를 당겨서 세일을 바람을 받아서 다시 세일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일련의 동작들이 아주 빈번하게 아마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서 배가 캡사이즈 되면 그냥 넘어가서 배 물에 빠진 상태에서 풍상이 어딘지를 반드시, 바람이 위에서 내 등 뒤에서 온다라면 바람을 등지고 가서 대가보드를 잡고 천천히 누르시면 배는 그대로 세일에 물이 빠지면서 세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바람을 등지고 풋벨트를 잡고 올라가서 편안하게 크루와 스키퍼가 다시 원위치에서 메인 시트와 러드를 잡고 세일링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안전하고 즐겁게 여러분과 같이 한 학기 수업을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